우리가 잠 못 잔다고 가면 병원에 가면 다 수면제라는 걸 줘요.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만 수면제로 특화돼서 나온 약이 졸피뎀이라는 약입니다. 졸피뎀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고 졸피뎀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약에 대한 굉장히 공포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먹으면 치매 걸린다라고 하는 속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졸피뎀을 끊고자 노력하는데 그러느라 잠에 더 집착하느라 잠을 더 못 자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제는요, 급성기에 쓰는 약이에요. 생긴 지 3개월 이전, 길어도 6개월 이전에 쓰는 약이고, 3개월에서 6개월 넘어가면 우리가 만성이라고 그래요, 불면증을.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원인 질환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내가 잠을 못 자는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스스로 할 거는 병원 가기 전에 내 생활 습관을 리뷰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지? 내가 아침에 너무 내 카페인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적어보고. 밥 내가 몇 시에 먹지? 내가 술 많이 먹나? 이거 적어. 나 운동 언제 하지? 먼저 한 달을 적어보세요. 쭉 보면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잤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네? 그것만 조금 오늘 코칭을 바탕으로 바꾸면요, 잠이 좋아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서 굳이 약 먹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근데 나 그렇게 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정말 기질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너무 예민해. 그래서 스스로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스스로 어떤 갈등 해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근이완도 안 돼. 잠잘라 그러면 너무 불안해져. 이런 케이스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약물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수면제가 아니라. 그게 보통 정신과 처방하는 약이고요. 저는 신경과 의사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정신과 넘기고요. 나머지 저 그런 거 없는데 잠을 못 자요라고 한다면 검사 같은 걸 진행하죠. 제가 일기 써온 것도 보고 수면다운 검사도 해서 왜 얼마나 못 자는가, 왜 못 자는가,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수면 치료는요, 이 과정 아무것도 없고요. 약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의 많은 의사가. 왜냐면 의과대학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두 번째, 환자들도 몰라. 그냥 무조건 주니까 먹어. 근데 먹으면서 내내 불안해. 안 먹자니 또 불안해. 못 자니까. 먹자니 힘들어. 이게 완전히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대체약으로 막 가거나 식품으로 막 가거나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일반 대중도 하고 의사 강의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얘기해. 불면증은 원인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약을 저한테 의사분들도 물어봐요. 저 무슨 약, 어떤 약 쓸까요? 스틸록스를 쓸까요? 벤조를 쓸까요? 뭘 쓸까요? 아, 그거보다 선생님, 이분이 생활 습관하고요, 왜 잠을 못 자는 원인 찾으셔야 돼요. 그 원인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네. 의과대학 교육에 수면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현재까지. 최근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른다. 이제 정말 이제 이 불면증 파트에서는 환자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될 판이에요. 네.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생활 습관 기록.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기록. 네. 객관적으로 자기 리뷰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봐야 돼요, 실제로. 네. 여러분들도 불면증 때문에 약을 드셔본 경험 혹시 있으세요? 상당히 저희 회사에서도 되게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약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모르게 몰랐는데 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거 부작용 때문에 저희 유튜브 불면증이라는 영상에도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교수님이랑 같이 수면 일기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면 노트에다가 수면에 대한 그 자신의 패턴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을 보고 이제 잘못된 원인을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적어보고 교수님한테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수면 일기는 그러면은 어떤 그 기록을 하고 나면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 자기 반성이 먼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오기도 전에 좋아지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전 하루 종일 자요. 뭐 눈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2주간 한번 적어보세요 했더니요, 오셔서 하는 말이, 제가 보기도 전에 제가 적어봤는데 저 그렇게 많이 안 자더라고요. 그렇게 자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도 카페인을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는데 적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뭔가 적는 거. 그래서 비만도 그렇고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는 방법들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트에 적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거를 한번 소소하지만 생활 습관을 좀 바꿔서 그걸 경험해서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고 나면 그다음에 그 소소한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그 루틴을 갖는 게 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앨리스에서 함께 그 챌린지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약물 처방에 대한 이야기, 약물 의존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했는데요. 생활 습관을 바꾸려면 일기 쓰는 거 아니면 이제 적는 거, 노트에 적고 돌아보는 것까지도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번에가 저희가 주제가 5월 27일 날 진행을 또 오전 10시에 2달 후에 교수님이랑 같이 하실 텐데요. 교수님이 숙제를 하나 내려주셔서 2달 동안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고 2달 후에 여기서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만나실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는 오늘 수면 일기를 하나씩 드렸으니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가지고 오시면 한번 선생님이 코칭을 해드리는 네. 시간을 갖고요. 온라인으로 혹시 여기 댓글이나 이런 쪽 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면 일기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오늘 교수님 코칭을 받으실 분 있으면 한번 마이크 드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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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저는 아까 되게 초저녁잠 잔다고 했던 사람이라 제 수면 습관은 정말 최고라고 좀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 그러니까 요즘 깊은 잠을 못 자세요. 그러니까 수면 패턴도 조금 불안전하신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약간 노년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좀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을 때 오는 뭔가 이렇게 좀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공허감 그것 때문에 TV를 틀고 자세요 맨날.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주변에 소음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셔서 지금 악순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꿈속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잔상이 남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실 조명도 조명이지만 요즘은 소음도 좀 무시 못하는 수면의 방해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수면 때문에 더 깊은 잠을 잔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차 안에서 더 잠이 잘 온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소음을 모아놓은 어플을 틀고 잔다는 현대인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좀 멀리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어떻게 있을지 선생님한테 너무 네. 물어보고 지금 싶었어요. 어머니 나이가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 71. 71. 네. 혼자 계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2년 2년 정도. 네. 아직도 애도하고 힘들어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예, 좀 그런 거 있으세요. 예. 그 얘기 먼저 하고 내가 좀 이따 화이트 노이즈 얘기 드릴게요. 그 71세 여성이면요. 폐경 후잖아요. 그러면은 수면 질환이 끼어서 잠을 못 자거나 잠들기 어려운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애도 기간은 빨릴수록 좋은데 보통 1년까지도 가거든요. 옆에 가족이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극복했을 텐데 혼자 계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워서 불도 켜놓고 자고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랬더니 꿈이 너무 많다. 그건 자주 깬다는 뜻이에요. 꿈잠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꿈에 시달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근데 꿈속에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꿈만 꾸다 깨는 거니까 자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단순히 외롭고 힘들어 애도 기간이어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면 질환 때문에 깨는 건지는 감별해야 돼요. 어머니가 지금 2년 동안 불면에 시달린 거 아닙니까? 이건 병원 와야 되죠. 약 드시진 않아요? 수면제 같은 거. 시판되는 약을 먹고 있는데 요즘 보조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걸 이렇게 무분별하게 먹어도 되는 약국에서 건지. 파는 거 처방전 예, 없이 예. 그거 먹고 잘 자요? 약간은 효과가 조금 있다는데도 꿈은 계속 꾸신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약물은요, 되게 항히스타민제 계열이에요. 감기약 많이 먹으면 졸린 것처럼 그 약이라서 그거 먹는 거는 잠을 도입시키는 거, 유도하는 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좀 잠은 자요. 그런데 꿈은 계속 깨요. 그러면 약발은 약간 있는 건데 계속 깨게 하는 원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그거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면다운 검사 71세면 무조건 해요. 3개월 넘어가면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냥 생활 습관 교정으로는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71세시면 게다가 그분이 또 활동량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하루 종일 안 움직이거나 조금 1시간 약간 걷고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고 그런 거죠. 옆에서 계속 격려하면서 활동량이 늘어나야 돼요. 많은 퇴직한 분들이요, 퇴직하고 3년 지나면요, 불면증이 다 생겨서 와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퇴직 전에 활동량이 100이었다. 지금 얼마예요? 20대나 30대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70만큼, 그 차이만큼 잠 못 자는 거예요. 이만큼을 똑같이 이렇게 보충해야 돼요. 운동으로 보충하건 뭐로 보충하건.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활동량 없는 상태에서 수면제만 주는 건 최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엄마를 계속 위로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ASMR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던데, 유튜브에서. 예, 진짜 환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화이트 노이즈가 좋은지 침묵 속에 자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요. 연구 되게 많아요. 연구 결과 다 달라요. 결론은 뭐냐면요, 개인 선호 취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에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것대로 하면 되고, 난 그거에 때 약간 방해되는 것 같은데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 취향의 문제고요. 또 하나 차에서 잘 잔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락킹 베이비라 그래서 애기 재울 때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래서 전정신경을 약간 자극을 하면은 잠을 좀 더 도와준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고, 옛날에 경험적으로 우리가 했었고, 엄마들이. 그런데 그것도 또 사람마다 달라요. 흔드는 거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실은 차에서 못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다 개인의 취향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기질, 특성이라서 일정하진 않습니다. 요즘 진동침대도 있어요. 흔들어 준다고 하는 거. 효과가 반반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어머님 사례에서도 저렇게 그 잠을 못 주무실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막한 분 많을 것 같아요. 뭐 네네네. 병원에 가야 되면 정신과를 가야 되나, 신경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 정신과 가서 약을 바로 달라고 해야 되나, 약이 무서워서도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되게 일반 분들은 구분이 어렵죠. 과 너무 많고 수면 클리닉 로컬에 있는 건데 이비인후과 되게 많고 막 이렇게 해서 헛갈리시는데요. 제가 그걸 딱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어쨌건 수면 클리닉으로 붙은 대학병원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먼저 저희가 수면 환자 처음 오면 30분 보거든요. 병력, 현재 습관까지 하려면 30분 이상 걸려요. 설문지도 막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감은 와요. 아, 이분은 감정장애, 기분장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정신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감을 잡아서 들어가는 의료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가 다 그걸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정신과 보이네 들어가서 약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면을 하는지를 좀 찾아보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스트레스도 그렇고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는 경우도 많겠죠? 무지하게 많죠. 예. 왜 정신과에서 왜 많은 분들이 또 환자들이 와서 잠 하나 약을 받으러 갔는데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줘요. 저 안 우울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과 선생님도 트레이닝 받을 때요, 불면증을요, 우울증 불안 증상의 하나의 그냥 서브 증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수면의학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잠 못 자는 불면 자체의 질환이 있다고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기분장애 없이도.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약을 주거든요. 근데 그 트레이닝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항우울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면증 약에.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저 우울하지 않고 괜찮은데 약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당황하면서 큰 병원 가라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네. 그 수면하고도 이 정신적인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정말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수면 장애나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빛과 그다음에 내 리듬, 생체 주기를 잘 맞추는 거,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알고는 있으면서 생체 리듬 주기를 좀 한번 맞춰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또 한 분만 더 사례 있으시면 얘기하고 갈까요? 네. 네. 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원 과제가 많아져서
그 학원 과제가 많아지니까 수면 시간이 예전엔 한 10시였다면 지금은 1시 전에는 도저히 잠을 자면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아이가 이제 줌 수업을 하거나 그 집에 조금 일찍 오면 제가 좀 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낮잠을 한 30분에서 1시간 자서 채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뭐 유튜브 보지 말고 좀 누워서 자 하는데 물론 자지는 않지만 혹시 그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잠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은 낮잠을 자는 게 도움이 될지 네. 아니면은 큰 도움이 안 될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사춘기 왔어요? 네, 말 안 듣죠? 낮잠 잘한다고 자는 남자애들이 어딨어요? 그 시간에 놀겠지, 게임하거나. 그렇죠, 게임만 하죠. 네. 피곤한 게 보이고 네. 발달학적으로 사춘기가 되면요. 요즘은 되게 빨라서 5학년, 6학년부터 남자애들은 조금 늦은 게 중학교 1, 2학년, 여자애들은 5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면 생리를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자는 시간대가 달라지면 알 수가 있어요. 자는 시간대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학원도 학원이고요. 학원도 그걸 강화시킨 요인이기도 하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 문 닫고 들어가면 언제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 깨워도 못 일어나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패턴이 이제 올빼미로 바뀌는 시기긴 해요. 그 시기가 발달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예, 얘가 10시에 절대로 잘 수도 없고 잠도 안 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원이 끝나잖아요. 10시부터 이제 자기네들 SNS 타임이에요. 그때 게임을 시작하거나 여자애들은 톡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껴야 돼요. 잘 수가 없어, 엄마 말대로. 그러니까 화를 내지. 예. 그래서 그건 참 우리나라 힘든 얘기긴 합니다만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는지를 보고 싶으시면요. 애들은 절대 일기 안 써요. 그거 쓰면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거 쓰면 시키는 대로. 걔네들은 시계 채워야 돼요. 스마트워치 요즘 많잖아요. 삐삐이나 싸던가 아니면 갤럭시 워치나. 그거 채워서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7일 동안에 이거를 하나 사주세요. 채워서 패턴이 나와요. 핸드폰 앱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몇 시간 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얘가 낮 시간에 주말 때 자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실은 그러하고 애들이 그렇게 자면 안 되죠. 당연히. 뭐가 안 되냐면 첫 번째는 수면 시간 부족하고 걔가 2시 전에 안 잔다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 안 나와요. 하나도. 키 크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유전적인 게 있더라도 이게 더 상회를 못 해요. 두 번째, 짜증 무지하게 내죠. 짜증. 엄마가 밥이야. 완전히 엄마한테 난리야. 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비두세요. 말 안 들으니까. 엄마랑 과감하게. 사이만 나빠져. 네. 내비두는 게 내비두시는 과감한 거죠. 과감하게 내비두시면 되는데 애한테는 조금 설명을 살짝 할 필요는 있어요. 너 2시 자니까 너 키 안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자면 또 너 집중도 떨어지지? 화도 나지? 애들하고 다툼도 있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좋은 타임 때, 아무 때나 말고 한 번만, 얘기 한 번만 하면 돼요, 애들한테. 그러면 걔가 알아는 들어요.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들은 아이와 안 들은 아이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 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했는데 알기는 알아요. 안 따라해서 그렇지. 우리 애도 안 따라하는데 잘 알아요. 근데 밤에 게임하는 건 조금 자제시켜야 되는데 너무 엄마 힘들 거예요. 전쟁처럼. 근데 게임을 오히려 밤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의 엄마의 입장은 다 똑같겠지만 학원 갔다 와서 그냥 숙제 빨리 하고 한 12시에 자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돼요. 엄마 말이야. 뭘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잤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안 해, 애들. 네, 그래서 1시가 돼야지 이제 1시 되면 졸리니까 자기도 그럼 이제 1시까지는 이제 숙제하고 오락을 하고 숙제를 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1시 전에는 반드시 재우는 걸로. 네, 근데 학원 너무 늦게 끝나요. 10시, 10시 반. 네, 10시까지 이렇게 밝은 조명 노출됐잖아요. 아무리 애라도 잠 안 와요, 그때 집에 와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학원은 8시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겠죠. 근데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근데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오면 배고파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안 먹이려고 비염이 너무 심해서 샐러드 같은 걸 주는데 그때 이제 성장이가 굉장히 배가 고파하는데 그 먹는 것도 수면에 안 좋은 안 좋죠. 왜냐하면 야식 피하라는 얘기 제가 안 했는데 야식은요 완전히 금물이에요. 야식에 샐러드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치킨, 라면, 빵 먹지. 그때 먹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화기관도 내가 다 리듬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아침이 되는 거야. 소화기관이. 그러면 밤에 잘 때, 그리고 곧장 자잖아요. 2시간 후에. 소화기관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니까, 나처럼. 그럼 밤에는 쉬어야 되거든요. 쉬어야지 다음날 아침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에요. 몸은. 뇌는 약간 자고 살짝 자고 아침에 더 부룩해. 더 피곤해. 왜? 위장은 잠을 안 잤거든요. 이 야식은 피해야 되는데 애들은 어쩔 수 없으면 우유 한 잔 좀 먹이세요. 그 정도. 탄수화물 말고.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교수님이 아들을 키운 엄마라서. 너무 아, 저희 공감이- 딸이에요, 딸. 딸인가요? 딸 말 안 듣는 건 요즘 남녀 구분 없어요. 똑같이 그래요? 말은 안 듣는데 네. 그래도 걔 애들이 아는 거랑은 다르니까. 아, 음.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명의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심삼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자가 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